옛날 어떤 시골에 한 과부가 살았는데 일찍 남편을 여의고 젖먹이 아들 하나랑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가난하지만 심성이 곱고 정이 많아서 자기는 힘들어도 자신보다 더 가난한 거지를 보면 못 본 척하고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안악은 자신의 처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 하나만큼은 자기처럼 고생 안 시키려고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젖먹이 아들을 데리고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해 비가 안 와서 온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비가 안 오니 농사를 짓지 못하니깐 모두 굶주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나라 전체가 거지들로 꽉 찼습니다. 이 과부도 가뜩이나 가난한데 더가랑이가 찢어지도록 가난해졌습니다. 어찌나 가난했던지 옷을 해 입으려도 해 입을 배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소금자루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소금자루로 옷을 해 입으니 옷이 소금에 절어서 조금만 눅눅해도 옷이 축축 늘어지는 어린 아들을 등에 업었는데 아들이 오줌을 싸니까 옷이 그만 축 늘어졌습니다. 에그 오늘은 비가 오려나. 옷이 다 젖어 늘어지는 걸 보니 틀림없이 비가 오겠어. 안악이 이렇게 주절거리는데 길 가던 마당쇠가 이 소리를 듣고 안악을 응시했습니다. 이 마당쇠는 조정에서 나온 암행어사인데 암행을 하기 위해 머슴처럼 하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이 과부의 집을 지나다가 이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1년 내내 비 한 방울 구경 못했을 만큼 가물었습니다. 그런 판국인이 만약에 비가 오기라도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때 지나가던 벼슬아치가 그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과부가 등에 업고 있던 아들이 다시 오줌을 누자 옷이 더 축 늘어지지 않겠습니까? 과부는 사내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 모른 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비가 오겠네. 그것도 꽤 많이 오겠어. 이렇게 옷이 축 늘어지는 걸 보니깐. 암행어사가 혹하는 마음에 과부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여보게 아까 뭐라고 했나? 비가 올 거라고 했지. 그것도 아주 큰 비가 온다고. 그게 참말인가 확실한가? 글쎄 그럴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러고 나서 곧바로 비가 오는 것입니다. 과부 말대로 참말로 비가 오는 것입니다. 1년 내내 가뭄의 비를 만났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평범한 안악이 혼자 중얼거리자마자 쏟아진 것입니다. 벼슬아치가 당장 임금님한테 달려가서 고했습니다. 신통방통한 과부가 비가 오는 것을 정확하게 맞추었다고 말입니다. 어사는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임금 앞에서 소상히 말했습니다. 전하 오늘 비가 온다는 걸 용케 알아맞히는 과부를 봤습니다. 조정에서 용하다는 무당과 천체를 보는 신하들도 못 맞추는 것을 평범한 안악이 정확하게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무릎을 탁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래, 그런 용한 안악이 있다면 당장 그 과부를 당장 데려오너라. 내 지금 급히 그 안악을 써야 할 일이 있다. 마침 그때 임금이 귀한 도장을 잃어버렸거든 말입니다. 도장을 잃어버리고 끙끙 앓는 판인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데려다가 도장 찾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과부가 집에 있으려니까 대궐 사람들이 가마를 한 채 가지고 오더니 다짜고짜 가마에 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임금님 도장을 찾으러 가야 한다고 그러거든 말입니다. 당신 그 용하다는 안악이요. 임금님이 잃어버린 도장을 찾아야 한다고 빨리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서두르시오. 빨리 이 가마를 타고 궁궐로 갑시다. 비가 올 걸 그리 잘 알아맞히는 걸 보니 잃어버린 물건도 귀신같이 잘 찾을 게 아니냐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는 그런 재주 없다고 해도 어디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오해입니다. 어찌 저 같은 가난뱅이 안악이 그런 재주가 있겠습니까? 괜히 헛걸음하지 마시고 그냥 가서 용한 점쟁이를 찾으세요. 임금님한테 가서 그런 말을 하든지 말든지 어서 가자고. 자기들은 안악을 안 데려가면 크게 혼줄이 나지 않겠습니까? 안악은 어쩔 수 없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마를 떡하니 타고 가는데 가면서 생각을 해보니 참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과부를 도장 찾으라고 끌고 가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으냐 이러고 신세한탄을 하지 않겠습니까? 임금님 명을 어겼다가는 무사하지 못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지 뭐 별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마는 남의 속도 모르고 찌걱삐걱 소리만 요란하게 나는 것입니다. 나무로 만든 가마니까 이리저리 흔들릴 때마다 찌걱삐걱 소리가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과부가 체념한 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찌걱인지 삐걱인지 죽을 날도 며칠 안 남았구나. 찌걱인지 삐걱인지 죽을 날만 남았어.
저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다는 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가 끝나기 무섭게 가마가 딱 멈추더니 벼슬아치 둘이 과부에게 다가와서 넙죽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겁니다. 여보게 제발 우릴 좀 살려주게. 그 도장은 우리가 훔쳐서 대궐문 주춧돌 밑에 숨겨놨다네. 자네가 우리 이름까지 아는 마당에 더 무엇을 숨기겠나? 도장엔 손도 안 댔으니 우리 이름만은 말하지 말아주게. 알고 보니 그 벼슬아치 이름이 하나는 찌걱이고 하나는 삐걱인 것입니다. 이 둘은 귀신같이 용하다는 안악이 있다고 해서 자진해서 이곳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안악이 자신들이 도장을 훔쳤다는 것을 알고 있나 해서 말입니다. 안 그래도 뭘 귀신같이 잘 알아맞힌다는 과부를 태우고 가느라고 가슴이 조마조마한 판인데 안악이 뜬금없이 혼자 중얼거리는 것 듣고는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찌걱인지 삐걱인지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구나. 하는 소리를 들어놨으니 뭐 어쩌겠습니까? 그만 가니 콩알만 해졌습니다. 그러고도 실토를 안 하고 배기겠습니까? 과부가 임금님 앞에 가니 임금님이 그러는 것입니다. 너의 용하다는 재주로 당장 잃어버린 도장을 찾아내라. 찾으면 큰 상을 내리겠거니와 만약 못 찾으면 여기서 당장 죽이리라. 다 알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예, 대궐문 주춧돌 밑에 있을 것입니다. 거길 파보시면 임금님이 찾던 도장이 나올 것입니다. 정말 대궐문 주춧돌 밑에 도장이 있다는 거지. 거짓이면 넌 여기서 살아서 돌아갈 수 없을 거다. 임금님이 군조를 시켜서 대궐문 주춧돌 밑을 파보니 과연 도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아주 기뻐하며 안악에게 후한 대접을 해주고 천한 상민인 안악을 양반으로 승격시켜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자네는 상민이 아니고 양반이니 앞으로 아들을 공부시켜서 과거에 꼭 응시하게 하라. 어미의 그 재주를 아들이 이어받지 않겠나? 꼭 나라에 쓰임 있는 자가 될 터이다. 그래서 과부는 임금님한테 큰 상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임금님의 도장을 훔쳐간 찌걱이하고 삐걱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안악에게 12채 기와집과 1000석의 논문서를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혹시라도 언제가 자신들이 도장을 훔쳐가 범인일게 밝혀질 수 있으니까 수작을 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후 안악은 아들을 열심히 가르쳐 임금님 말대로 과거에 응시하게 했고 장원급제에서 나라에 쓰임이 있는 재상이 되었습니다. 과부 안악은 많은 재산 중 먹고 살 만큼만 남겨두고 모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복을 준 하늘에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뒤로부터는 과부는 일부러 귀가 먹은 척하고 살았습니다. 누군가 또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내라고 성화를 대면 안 되니까 아예 귀머거리 행세를 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이 하늘이 감동해서 이런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요? 우리들도 부모님에게 정말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 받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